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지점 김채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X5 모델인데요. 그 전에 앞전에 750Li 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몇 분 추려서 좀 감사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부장님, 아리님, 그다음에 구월사님 등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첫 촬영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 메시지 남겨주신 만큼 조금씩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장 요청이 많았던 차량인 것 같아요. BMW사의 X5 모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입 SUV 중에서는 SUV 탑, 단연 탑, 패밀리카로도 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앞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호모터스에서도 많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조금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둔탁하고 좀 큰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 3세대로 오면서 보닛 쪽도 그렇고 도어 쪽에도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들이 차량을 좀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X5 X드라이브 30D X라인이고요. 2019년 7월 11일 등록, 주행거리 44,000km를 주행하였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성능까지 올 양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 이력까지 영원으로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굉장히 깨끗한데 차주분께서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이시래요. 그래서 매번 세차를 할 때마다 디테일링 세차를 맡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 차에 대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전면 유리에 있는 좀 자잘자잘하게 있는 스톤칩들이 조금 아쉬운 점일 것 같아요. 전체적인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 고속주행을 조금 많이 하셨지 않아 싶어요. 또 추가로 하신 게 있는데 바로 뒷좌석에 두 좌석 모두 모니터를 장착을 하셨습니다. 보통 모니터 같은 경우는 150에서 300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뒷좌석에 모니터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다는 걸로 봐서는 200만 원 정도는 이 차에 대해서는 좀 세이브하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아서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상단에 있는 유리에 있는 스톤칩 말고는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실내 부분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왼쪽에 버튼들을 보시게 되시면 뭐가 되게 많아요. 언뜻 보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버튼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바로 이 최상단에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버튼이 뭐냐면 버킷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보통은 그냥 버킷만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버킷 기능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갈비뼈가 좀 좁으신 분, 넓으신 분 할 것 없이 모두 다 맞춰서 체형에 맞출 수가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요. 요 주유 버튼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요추 버튼이 맞으시긴 하는데 보통은 요추 버튼이 앞 뒤로만 나와요. 근데 내 허리가 높든 낮든 중요하지 않고 앞 뒤로만 나왔는데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요추 받침대의 위치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좀 더 아래에 있으신 분, 위에가 편하신 분, 굳이 추가적인 쿠션 매트를 댈 필요가 없이 요추 받침대 또한 원하시는 본인 체형에 맞춰서 조절하실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앞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받침대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허벅지 받침대에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상 요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데 저보다 이제 키가 크신 분들, 다리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간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좀 다리가 뜬 느낌이다, 불편하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허벅지 받침대가 있으니까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모두 전동으로 조절이 돼서 원하는 부분으로 세밀하게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따라서 위쪽으로 좀만 올라오시면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기능인 것 같아요. 시트 모양에 숫자 2가 적혀 있습니다. 되게 이게 뭐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거의 기능은 차량 제조사마다 이름은 좀 틀린데 뭐 젠틀 시트라고 해서 조수석에 있는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고 기존에 있던 본인 시트 좌석 조절하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조수석에 있는 시트가 조절이 됩니다. 벌써 옵션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쭉 라인을 이어서 핸들 왼쪽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이얼로 라이트를 조절하게끔 되어 있는데 좀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원하는 것만 딱딱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1번부터 3번까지 가기 위해서는 따락따락 옮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거 없이 좀 더 한눈에 시야에 들어오도록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또 오토 같은 경우에는 버튼 색깔을 다르게 하고 불이 들어오게끔 함으로써 좀 더 확인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핸들에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핸들 열선 버튼 부분이에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굉장히 작은 버튼으로 숨어 있거든요. 보통 많은 차량들이 왼쪽 핸들 버튼 쪽에 자리 잡게 되어 있는데, 불편한 점은 타자마자 키면 괜찮은데 운전하다가 추워서 키려고 보면은 더듬더듬 돼야 하거나 보이지가 않아서 좀 시야의 이동성도 있고 많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바로 한눈에 딱 보입니다. 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핸들 열선 버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운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대리기사님이나 누군가 다른 분이 탔을 때에도 헤매시지 않고 바로 핸들 열선 버튼을 찾을 수 있게끔 센터에 지금 바로 자리 잡혀 있고요. 옵션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왼쪽에도 보시면은 좀 낯선 버튼 모양이 있어요. 지금 차선 가운데 차가 있는 모양이 있는데 차선 어시스트까지 지금 모두 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주황색으로 모두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컬러 조정도 차량 설정에 가시면은 모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단계가 그렇게 많이 다양하진 않지만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더 투박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짧은 비율의 화면이었다면 지금 화면이 좀 더 낮고 옆으로 길어졌어요. 저는 요거의 장점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후방 카메라를 켰을 때에도 왼쪽에서 버튼을 조작할 수 있는 게 좀 더 크게 보인다는 점과 내비를 검색했을 때 좌우에 있는 모든 거리가 확인이 된다는 게 제일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역시 디테일링 세차만 맡기셔서 그런지 송풍구 사이사이까지도 모두 다 깨끗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상 BMW의 제일 아쉬웠던 점이 저는 버튼 부분이거든요. 보통 검정색 무광 버튼 플라스틱으로 좀 아쉬웠었어요. 디자인이 뭐 고급 차량도 그렇고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센터, 송풍구, 도구 셔틀, 서스 버튼까지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살짝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은 듯한 그런 커팅을 해놓음으로써 좀 더 조립감도 훨씬 나았고요. 왜냐면 밋밋한 것보다는 훨씬 조립감도 좋고요. 촉감도 좋고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해줬습니다. 아직 옵션의 설명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 더 힘내세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오시면 굉장히 넓은 광활한 썬루프, 파라노마 썬루프가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앞면에서도 개방감이 꽤 많이 열리는 편이에요. 한번 열어볼까요? 전 좋은 점이 썬루프가 옆으로 되게 넓은 편이에요. 보통은 썬루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경우들이 많은데 거의 좌우로 한 15cm, 20cm는 다른 차에 비해서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자, 중요 포인트. 요즘에 핸드폰 충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시가책 한 구와 USB 한 구가 지금 나와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패드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 혹시 보이시나 담기셨나요?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선 충전이 되는 핸드폰만 가능하겠지만 거의 다 뭐 가능하시겠죠?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S 노트 10 플러스 사이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큰 사이즈여서 솔직히 안 됐던, 이게 좀 패드가 작아서 안 들어갔던 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차는 요즘 핸드폰 워낙 크게 만들어서 그런지 그거에 맞춰서 좀 더 넓게 자리가 잡혀 있고 또 미끄럽지 말라고 살짝의 고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운전 중에 핸드폰이 움직인다거나 하는 그런 걱정 없이 무선 충전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오, 느낌적으로는 사실상 많이 느낌이 나진 않는데 시야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상단에 있는 지금 보닛이 조금 올라온 듯한 느낌과 함께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운전자 입장에서 느낌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뒷좌석이 오른다는 느낌은 별로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전면 쪽 보닛이 꽤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시야면에 있어서도 약간 좌석 시트를 올린 것처럼 좀 시야가 많이 올라온 편이고요. 앞전에 뭐 S클래스들이나 7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업다운을 해도 보통은 한 단계 업, 다운만 있고 이렇게 세부 등급이 없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부 등급이 나눠져 있어서 상황에 맞춰서 서스를 업다운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려볼게요. 내릴 때는 어떤지. 지금 3단계 정도 내렸고요. 느끼기에는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서스가 올라가는 소리가 났는데 내려올 때에는 거의 소음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올라갈 땐 소리가 좀 나지만 내릴 때는 거의 소리가 나진 않고요. 체감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닛 정도가 시가 좀 더 내려온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포인트. 문을 열면 잘 안 보일까요? 저는 이 사이드 스텝, 그러니까 발판이라고 하죠. 전 이 사이드 스텝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저처럼 키가 작거나 어린 아이들이 한 번에 올라가기에는 좀 다소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매번 뭐 앉을 사람을 위해서 서스를 뭐 업다운해서 서스를 좀 무리를 가게 하기도 좀 그런데 이 친구는 사이드 발판이 장착되어 있어서 한 단계 밟고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밟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밟진 않고 올라갈게요. 확실히 근데 밟지 않고 올라가면은 어려운 건 맞아요. 운전석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도 지금 도어가 열려 있을 때에는 레드색으로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확실히 차가 검고 밤에 만약에 라이트가 꺼져 있더라도 이게 포인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성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딱 앉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디스플레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달려있으면 보통 요만큼 한 20% 정도 부족한 정도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큰 와이드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너무 밋밋하지 않게 사이드를 크롬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걸 장착을 하셔서 마치 차에 원래 장착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라고 지금 판명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혹시 이거 담으셨을까요? 터지는 건 못 담았어요. 지금 제 쪽에서 감독님이 잡아주시면은 화면이 꽤 크게 지금 자리를 잡혀 있고요. 안전벨트 매라고 경고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뒷좌석이라고 가끔 간과하시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는 경우 사고 나면 정말 많이 다칩니다. 뒷좌석이라도 안전벨트 꼭 매셔야 되시고요. 굉장히 넓은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거나 친구를 태우거나 가족들 혹은 아이들을 태우고 여행을 가기에도 굉장한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틀어주면은 좀 더 조용하게 안전한 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득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연인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2열 시트를 폴딩을 하고 차박을 하면서도 무언가 간단하게 보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너무 작지 않을까요? 오, 2개잖아요. 2개. 너무 각각. 따로따로 각각. 옆에서는 손흥민 축구 보고, 옆에서는 각자 보고 싶은 뭐 뷰티,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보고 하면서 각자 봐도 되고, 아니면 하나로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면 솔직히 너무 붙어서 봐야 되는데 각각 따로 떨어져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점이 좋을 것 같고, 뒷좌석에도 당연하게 열선 시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한 단계씩 그냥 온, 오프만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3단계로 조절이 돼서 맞춰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뒷좌석에도 독립적으로 에어컨 작동 다 모두 가능합니다. 확실히 뒷좌석에서 보니까
앞좌석에 대한 썬루프가 얼마나 와이드한지가 좀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긴 거보다 옆으로 굉장히 넓어요. 이게 뒷좌석에서 타도 그렇고 운전석에서 봐서도 옆으로 좀 더 와이드한 게 시야각이 좀 더 다릅니다. 확실히 굉장히 넓은 편이네요. 그리고 뒷좌석에 X5가 저는 산타페 정도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넓어요. 펠리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요게 제 기준 162cm 기준으로 운전석을 맞춰놓고 뒷좌석에 곧바로 앉았을 때 딱 한 뼘 정도가 남습니다. 그 앞전에 7 시리즈 리뷰를 했던 것처럼 물론 그것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꽤 넓은 자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디자인이 뭐 뒤에가 뭐 날렵하게 떨어지는 타입이 아니라 좀 살짝 박스카처럼 뒤가 각져 있다 보니까 헤드룸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저보다 키가 큰 180까지 되시는 분들도 넉넉히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의 포인트죠. 차박과 캠핑의 포인트는 트렁크요. 트렁크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고요. 도어가 원도어가 아니라 투도어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얘는 전동이어도 얘는 전동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상하 모두 전동이어서 편안하게 짐을 실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의 장점이 뭐냐?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길 때 하단에 있는 뒷 범퍼 쪽에 솔직히 흠집들이 되게 많이 쉽게 남는 편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도어에 먼저 한번 짐을 실어서 올리다 보니까 차의 범퍼에나 그런 쪽에는 흠집이 거의 남을 일이 없고요. 요거의 좋은 점은 앞에 시트를 폴딩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넓은 자리를 자랑하고 있어요. 사실상 겨울철은 힘들겠지만 봄, 가을 정도 날씨 선선할 때에는 도어 모두 오픈하시고 폴딩까지 하신다면 굉장히 넓은 자리로 캠핑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러기지 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서류상 확인을 했을 때에는 폴딩하기 전에는 600m 정도, 폴딩을 했을 때에는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1800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800m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상 접거나 그러니까 접었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적재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캠핑뿐만 아니라 솔직히 가벼운 짐이라면 저는 이사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짐을 실어봤는데 생각보다 큰 차가 좋겠더라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데 이사를 가더라도 충분히 이 차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자리를 자리 잡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완벽하게 평탄화가 되어진 않아요. 그래도 꽤 각도 나오는 편이어서 평탄화 작업만 살짝 하신다면은 베스트의 캠핑카, 차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 차 시트에 올리는 거는 수동이기 때문에 올리도록 할게요. 닫을 때도 무겁지 않게 손으로.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국산차 중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코란도나 아니면 액티와 스포츠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여는 경우가 있어요. 트렁크가. 근데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편하게 버튼으로 된다는 것도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카메라 감독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열고 잠기고 버튼만 있고 하단에 보시면 버튼이 한 개, 2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제가 방금 열었던 도어를 여는 버튼이 있고 하나는 서스 다운 버튼입니다. 눌러볼게요. 올라가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내려갑니다. 차량의 서스를 최하단까지 내려서 아무래도 짐을 옮겼을 때에 있는 거리를 위치 거리라고 하죠. 위치 에너지 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누르면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갑니다. 네, 지금까지 BMW사의 X5, X드라이브,
30D X라인, X가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X5 모델을 한번 보셨는데요. 2019년 등록에 44,000km, 어떻게 보면 키로수가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BMW 같은 경우에는 워런티가 3년에 20만 km, BSI는 5년에 10만 km입니다. 따라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년 7월까지 16만 km가 워런티가 남아 있고요. BIS 경우에는 24년 7월까지 5만 km 정도가 여유로 남아 있기 때문에 키로수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 모니터와 사이드 스텝, 넓은 트렁크 공간, 넓은 뒷좌석, 플러스로 제일 좋은 와이드한 썬루프까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차박, 캠핑카, 패밀리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 좋아한다, 낚시 좋아한다, 가족끼리 여행 많이 간다, 짐 많이 싣고 이동할 때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다? 엑스드라이브, 4륜 차량이죠. 상시 4륜이다 보니까 요즘같이 눈 많이 오시는 길에도 걱정 없이 여행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JMTV 수원점 김채연이었습니다. 안녕. 뭘로 찍어? 어떻게 찍어요? 썸네일 나 없이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찍어? 이렇게? 닿으면 안 돼. 좋아. 아휴. 됐다. 왜요? 이거는 보고 저거 찍어주면 안 돼요? 뒤에 모니터 나온가? 난 안 볼. 아유. 다리 길게 늘려줘요, 알았죠? 다리 2m처럼 늘려줘야 돼요. 괜찮은데? 182cm로 만들어줘요.